생각보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박수. 예.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은 캐모니아 탐험대 후일담 하는 날입니다. 뭐 이렇게 라디오로 찾아뵙는 거는 굉장히 처음이네요. 그렇죠? 낯서네요. 저희도 라디오가 처음이라. 저는 라디오 한 번쯤 해봤는데 이게 자주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사실. 그리고 이게 행사 일적 외적으로 라디오를 하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일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초청이 아니잖아.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TRPG에서 온 거잖아. 그치? 그지? 캐모니아 탐험대에 초청을 받으셨기 때문에 초청받은 게 맞습니다. 아 그럼 이- 뭐 거의 작년 여름에 저희가 처음 시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장마철이 막 끝나고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전주에 비가 엄청 왔었나? 제가 그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의 1년 반 넘게 한 되게 장기 프로젝트가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진짜 오래 하긴 했어요. 진짜. 이게 처음 시작했던 때가 가물이래.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다고 말을 하려 했는데 이게 가물이라고 말해버렸어. 아무튼 간에 뭐 이게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기억이 잘 안 난다던가 와 중간에 시간이 많이 지난다던가 하긴 했지만 어떻게든 이게 마무리까지 오기는 맞네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막 파일럿하고 할 때는 참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를 발휘했던 한 사람인 저조차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재밌긴 한데 과연 시청자가 많을까? 이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컨텐츠력이 나올까? 를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굉장히 좋았죠. 확실한 콘크리트층이 있기는 했어. 확실히. 매번 방청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방청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그다음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 행사에 와주셨고 그래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 이런 면에서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처음에 기획할 때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 캐모니아 탐험대의 시작 계기로 좀 넘어가 보면은 이 캐모니아 탐험대를 왜 시작했냐면은 제 기억에는 이제 근희쌤이 뭐 그 침 땡땡 유튜브에서 이제 그 땡땡땡땡 탐험대를 보고 오셔가지고 약간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그 땡땡땡땡 탐험대를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것도 이제 되게 오래 되면 될수록 시청자가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기업 부분이 그 정도인데 우리 같은 이런 소시민들이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거 쳐도 굉장히 언제나 시청자 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됐었고 물론 유튜브는 툭 떨어지긴 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좀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지 좀 이제 각자 물론 이제 시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중도 합류를 해서 처음에 약간 그게 물론 그래도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합류했는지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돌아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아까부터 말이 없는 하몽님부터. 저 이제 말해도 될까요? 말해요 편히. 오케이. 처음에 이제 TRPG 캐모니아 탐험대 초대 좀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고 초대를 받았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저는 TRPG 사실 옛날부터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역시 이제 TRPG든 역시 보드게임이든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이 뭐겠습니까? 바로 테이블에 같이 앉을 사람을 모으는 거죠. 친구가 없어. 이제 TRPG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책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막 이제 제반상이 많다 보니까 자꾸 미루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이제 룰북 써놓고 안 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미루게 됐었는데 마침 이제 원투님이 혹시 TRPG에 관심이 평소에 있으시던 것 같은데 한번 사람들 모아가지고 방송 형태로 해보는 거 어때요? 라고 했었을 때 되게 좀 고마웠어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희쌤 아니야? 근희쌤인가? 처음에 근희쌤이 사람 모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가? 아무튼 그것도 벌써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의 기억이 어느 정도 왜곡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캐모니아 탐험대 1회차를 했었을 때 그때 유산범위가 처음 나왔던 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벌써 그만큼의 시간이 흐른 거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유산범위랑 같이 재미있는 TRPG를 하게 돼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즐거웠어요. 캐모니아 탐험대랑 약간 유산범이랑 역사를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지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TRPG를 합시다 해가지고서 근희쌤하고 이제 론트님하고 저하고 허몽이 형하고 이렇게 그때 홍대 고블린굴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나도 있었어요. 맞아. 나를 빼먹으면 오. 어떡해.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여서 야 뭐 그때 테스트 플레이 해보면서 의외로 셋이 이렇게 잘 맞는데 괜찮겠는데 그랬던 게 참 추억이 새록새록 돋네요. 내 차례야? 사실은 이게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거저거 기억을 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저는 왜곡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뭐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는 아마 근희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TRPG 관련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거기에서 이제 멘틀제님이랑 하몽님이랑 론트님이랑 그렇게 저까지 해서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기 때문에 채팅창에서 그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근희쌤이 추진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쯤 관련해서 근희쌤이 저랑 이제 제 지인 중에 지금은 사곤이로서 건풍이랑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TRPG랑 ORPG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분한테도 도움을 근희쌤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TRPG를 어떻게 방송 컨텐츠라든가 유튜브 컨텐츠로 끌어올 수 있는가 같은 거 정보 모아서 근희쌤한테 주기도 했고, 그런 거 해서 저도 고민을 이거저거 많이 해봤었는데, 그래서 시작이 된 게 이제 캐모니아 탐험대였거든요. 사실은 이게 저는 TRPG를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대신에 ORPG라고 해서 그 디스코드나 아니면은 이제 룰20 같은 그런 사이트에서 하는 TRPG 같은 거를 되게 자주 하는 사람이었어요. 콜 오브 크툴루라는 룰이라던가 아니면 피아스코라던가 던전월드 그런 룰 주력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론트님 다음으로 TRPG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해서 나름대로 이거저거 참여를 하게 됐었던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저도 그때 이제 방송에서 근희쌤이 이제 이런 TRPG 플랫폼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던 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지금 근희쌤 방송에서 TRPG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고 해가지고 그럼 저 방송함 하고서 수고하고 방송하고 거기 가서 채팅을 쳤어요. 근데 나도 약간 TRPG 얘기하는데 하고 제보를 들었던 것 같아. 약간 그 짹짹이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시스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처음에 특이하게 합류를 했죠. 이제 3회차부터 합류를 했는데 그 제가 아마 추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이제 3회차부터는 사실 제가 서울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기 중에서는 이 사정으로 인해서 캐모니아에 참여를 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때문에 캐모니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저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이제 방송 능력이 있으면서도 매끄럽게 케입이 되고 그리고 TRPG를 재미있게 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고민을 했다가 제가 이제 저기 그 시스형, 그러니까 시스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좋게 받아들여 줘가지고 초대를 한 게 시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목소리를 처음 들려주는 것 같은데, 일단 캐모니아 탐험대에서 이제 헤이리의 역할을 진행을 했었던 시스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오메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는 중도에 갑자기 이제 헤이리로 합류를 했었던 상황이기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캐모니아 탐험대의 존재를 알고도 있었고, 그 와중에 이제 오메가님처럼 ORPG처럼 이제 다른 친구들이랑 모여서 이제 좀 소규모로 COC라든지 이런 거 개인적으로 진행하면서 캐릭터도 만들어서 뭐 하고, 경험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이제 방송으로 누군가 저렇게 놀고 있는 거 보고 이제 론트님이랑 이제 근희님이 이렇게 주관하에 캐모니아 탐험대 하는 거를 보고 재밌겠다, 만약에 나도 저기 껴가지고 같이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연락이 왔었어요.
우연히 좀 말도 안 되기는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을 하자마자 이제 오메가님한테 접선이 와서 이제 처음에 이제 가면을 쓰고 나 한번 생각해볼게 하면서 속으로는 되게 쾌재를 불렀어요. 야씨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다시 기본 베이스는 COC였지만 이제 D&D 룰대로 다시 뭐 공부하고 이런 스탯이고 이건 어떤 능력치고 이건 매직 아이템 뭐가 있고 빠삭하게 뭐 어떻게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캐릭터에 많이 묶여가지고 뭔가 얘기를 많이 하지를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다들 그러면 공부를 하고 왔나요? 룰에 대해서? 왜냐면은 던전 앤 드래곤 자체는 어느 정도 룰이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는 그런 규칙이라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최대한 그런 면에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플레이어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되게 많은 것들을 간략화시키고 되게 난로하고 그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룰을 공부해 왔다가 낭패를 봤던 분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펄리주아 2 때 그때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룰셋이 D&D 5판 기반으로 한 그 저기잖아요. 비스트 월드잖아요. 근데 이제 마침 TRPG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수인이 나오는 월드에 룰이 있다? 이거 바로 가가지고서 저는 이제 오픈하기 전에 그때 부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하기 전에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풀세트로 다 샀거든요. 거기 있는 거를. 그래서 기회만 계속 엿보고 있다가 이제 방송할 기회가 생기니까 좋아,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은 모든 걸 보여줘야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준비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 던전 앤 드래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그 베이징 룰 한국어판이 있어요. 그거를 한 5번 정도 정독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 이거 룰을 최대한 알아야 내가 써먹겠지?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룰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 거였는데 비스트 월드 그것도 다 보고 열심히 그랬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저도 한국어 룰북을 한두 번 정도 읽긴 했었는데 이제 저희 키모니아 촬영을 하면서 그 중간에 뭐가 나왔습니까? 발더스 게이트 3가 나왔었어요. 그게 발더스 게이트 자체가 D&D 시리즈의 룰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조금 살짝 컨버전 되긴 했지만 그 룰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좀 쉽게 나온 버전인데 그거의 도움도 조금은 봤었죠. 이제 액션이 뭐고 추가 액션이 뭐고 이제 달리기, 철수, 공격 이제 그런 게 좀 이해를 하는데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공부 안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게 조금 백스토리가 있긴 한데 저는 TRPG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오타쿠 TRPG에 가깝다고 할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자켓 커뮤 비슷한 문화 쪽에서 TRPG를 즐긴 쪽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쪽은 D&D에 대한 한국 인식이 별로 안 좋은 편에 속했어요. 왜냐하면 번역팀에 대한 증오가 꽤 있다 보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꽤 있어서 D&D를 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있어도 D&D 욕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것도 별로 번역이 개판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공부를 평소에도 안 했고 사실 지금까지도 쳐다본 적이 없긴 해요. 사실 그 반대로 던전월드라고 해서 D&D를 개조한 룰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만 100판 넘게 한 고인물이다 보니까 그것 짬으로 어떻게든 되겠지 한 그런 안일한 부분도 있던 것 같아요. 사실 발더스 게이트 3도 아직은 안 해가지고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던전 월드나 이제 다른 룰이 어느 정도 던전 앤 드래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거기에 약간 위화감을 느끼는데 던전 앤 드래곤과 던전 월드는 굉장히 다른 룰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주로 그게 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가 좀 판타지 베이스의 같은 룰이지만 그건 다르다고 해서 그쵸. 조금 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구현하는 방식이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은 시스님은? 저는 아까 렌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D&D 번역본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잘 돼 있는 웹사이트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정독하기도 했었고 나무위키도 많이 보기도 했었고 나만 공부 안 했어? 실제로 이제 이제 사전에 헤이리가 캐모니아 탐험대에 합류하기 전에 이제 혼자서도 한번 캐릭터 만들어 보고 이제 주사에 굴려서 능력치 한번 정해보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느낌으로 좀 돌리긴 했었어요. 이런 능력치의 캐릭터가 나오면 이렇게 굴리면 되겠고
이런 능력 치면 뭐 이제 도적으로 가도 괜찮겠다. 혹은 뭐 워락으로 가도 괜찮겠다. 라고 좀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은 했었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캐릭터 메이킹을 하는 과정을 라이브로 보여주진 못했어요. 왜냐면 이것만 해도 한 세월이 걸릴 거를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디스코드에서 주사위 굴리면서 되게 랜덤하게 캐릭터를 만들고, 사실 플레이어 분들이 정한 거는 뭐 캐릭터 종족이나 아니면은 뭐 클래스, 직업이나 그런 거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 시스님이 이런 거를 만반의 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스님 캐릭터가 굉장히 주사위가 특이하게 나왔잖아요. 그쵸. 그 이제 캐모니아 방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몽크였잖아요. 몽크인데 힘이 굉장히 높은 대신에 그만큼 능지가 많이, 누구 기준이었었지? 원숭이보다 낮은 지능이었었나? 그때 네. 이제 헤이리가 지능이 6이었거든요. 근데 그쵸. 제 기억에 이제 에이프, 그러니까 유인원. 유인원의 지능이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캐릭터 설정도 필요하고 스탯에 맞춘 이제 돌파구라든지 뭐 기미 해결이라든지 어느 정도 많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는 이거는 이제 뭐 뒤를 돌아서 뭐 어떻게 전략을 잘 짜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이제 막상 행동을 하려고 보면 헤이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머릿속으로 두세 번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안 되지, 주먹을 쓰겠습니다 라고 저도 뇌를 비우고 되게 편하게 했었던 기억이 많이 남아있네요. 이게 약간 저도 이제 주로 헤일이 옆에 계속 앉아 있었고 또 헤일이랑 인터랙션이 좀 있었다 보니까 몇 번 죽었지? 뭐 한 3번인가 4번인가 죽었던 것 같은데 저 헤일이 주먹에만 맞고서 보니까 딱 약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이 낮은 지능에 파일럿이 갇혀가지고 지금 뭔가 하고 싶은 건 많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되게 재밌었죠. 가끔씩 이제 헤일이가 초지능을 얻어가지고 다시 약간 원래 지능을 되찾은 헤일이 해가지고 똑똑해지는 약간 그런 모먼트, 그럴 때가 좋았죠. 사실 그래서 이제 던전 앤 드래곤에서 지능을 높여주는 머리띠 같은 매직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줄까 말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세션, 그러니까 도플 3범 대작전 때 사실 보상에 어느 정도 적어놓긴 했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씬에서 주는 거는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정신 없어가지고 그것도 빼먹은 것 중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를 뭐 시즌2 때 헤이리가 나온다 하면은 이거를 계속 온오프 하면서 너 너무 똑똑해 하면서 딱 끼고 그런 거를 했으면 좀 재밌는 해프닝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그게 있네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의 캐릭터가 만들어지게 된 비하인드에 대해서 말하자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스탯 거기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이제 몇 가지 주사위 한 6개 값 정도로 이제 딱 만든 다음에 그 값들을 그 각자 스탯에다 배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지능도 떨어지지 않고 힘도 괜찮으면서 민첩한 데다가 이제 매력도 있고 싶어 하면은 체력을 떨어뜨려야 되고, 체력이 매우 약해지는 이제 우리 듀크나 건풍이나 같이 이제 살짝 톡 쳐도 이제 쓰러질 법한 체력이 되는 거고, 이율이 되는. 이제 나는 이제 근접캐니까 체력이랑 힘이랑 민첩을 포기할 수 없어 하면은 이제 강제로 능지를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됐죠. 이게 사실 3범위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굉장히 준수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맞아. 웬만한 능력치가 평균값 이상을 가지는 거의 축이었는데, 근데 이제 3범위의 역할은 주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뉴비 플레이어에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점프해서 낙사하기. 그런 거. 저는 이제 그래서 처음에 3범위가 그 주문을 고르신 걸 보고 바로 구글에 쳐봤어요. 이게 낙하 피해를 막아주는 주문인가요? 안 막아준대. 이거다. 그러더니 바로 예상과 정확하게 똑같은 해프닝을 하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전기가 있었어. 이게 뭔가 막힐 것 같으면 일단 3범위를 불러. 3범위를 불러서 던져보고 3범위가 죽으면 그 다음에 듀크를 불러서 듀크가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헤이리가 듀크를 죽여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플랜 C로 넘어가거나 약간 그런 느낌. 이게 어느 정도 다 이제 몇 번 정도 세션을 진행하고 나니까 플레이어별로 역할이 조금 생기는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산범위 같은 경우는 언제나 전열에서 뭐 함정이 있거나 물론 종특 때문에 함정을 하나도 자기는 안 당하는 게 난 너무 좋았어. 일단 3범위를 던져. 근데 안전해. 함정이 없는데? 그럼 안전하겠지? 까고 밟고. 듀크가 가. 그럼 일단- 터져. 3범위가 던져서 살았어. 그럼 일단 듀크를 던져. 그럼 듀크는 죽어. 사실 헤이리가 가는 게 HP 상으로 맞았을 텐데 왠지 모르게 이거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플레이어의 면인데 멘틀제님이 궁금한 거를 열어봐야 되는 사람이야. 던전에서 상자가 있으면 열어봐야 되는 무조건 사람이야. 기복치야 기복치. 근데 캐릭터 능력치가 그걸 못 따라가. 그래서 죽는 거야. 이런 해프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디 이제 장소를 이동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 뭐 시야상의 이유로 뭐 미지의 공간이 있을 때 어떻게든 먼저 인지 판정을 굴려서 주변 공간을 파악하고 뭔가 전략적으로 하고 싶었었는데 이미 듀크가 먼저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터져 있고 죽어 있고 또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오브젝트잖아요. 또 이제 돌려서 또 함정 다 해제하고 듀크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어있을 때 더 쓸모가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맞나? 그렇게 말을 하면 이제 상처를 받고요. 근데 듀크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파티에서 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 이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 왜냐면 TRPG는 이런 상상력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캐릭터 능력으로 막 박살내고 그런 것보다 재밌을 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반대에 있는 게 거풍이의 역할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건풍이는 저는 매혹한 것밖에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어떻게든 진행시켜야 할 때 진행시킨 역할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듀크를 어쨌든 간에 직업이 아티피서잖아요. 아티피서라 하면은 역시 사고를 치고 아이디어를 내고 뚝딱거리는 직업이다 보니까 좋다. 이런 캐릭터의 이런 직업이면은 정말 내가 사고를 많이 칠 수 있겠어 라고 처음에 빌딩을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막상 이제 플레이하면서도 좋아, 얘들아 내게 아이디어가 있어, 이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가 먼저 이렇게 해볼게, 그럼 폭발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메가님 이제 건풍이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서 해결책을 만들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돈의 리액션 담당 그쪽 위주였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정답이긴 해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건풍이를 연기를 할 때는 건풍이가 사실 엄청나게 사고를 칠 만한 인물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스탯에 대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가지고, 그렇다고 전투에서 엄청난 딜량을 뽑아낼 수 있지만 매번 전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게임 매적인 거를 더 신경을 쓴 게 없잖아 있긴 해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TRPG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투를 할 때 바닥에 매트 격자판 같은 걸 깔고 미니어처를 막 배치하면서 해서 사실 그렇게까지 전투가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뭐 생각할 게 많거나 그런 해프닝이 오히려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방송이다 보니까 물론 돈 많은 방송사들은 그걸 하더라고. 맞지.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여주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결국 말로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약간 대화를 할 때 머릿속에 조금 다르게 그리는 전투에 대해서 그런 모먼트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좀 딜레이가 되거나 뭐 아니면 루즈해지거나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투 파트를 조금 일부러 좀 뺀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옴님이 건풍이의 뭐 캐릭터 능력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건풍이도 굉장히 축해였기 때문에 이거는 건풍이가 할 말이 있을 거라고 봐.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처음에 캐릭터 메이킹을 할 때 되게 뾰족한 그런 육각형형 캐릭터라기보다 뾰족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특정 스탯에 엄청나게 특화가 된. 사실 TRPG 할 때는 이 육각형형 캐릭터도 활약을 할 때가 많지만 뾰족한 캐릭터가 좀 더 재미가 있고 특정한 부분에서 활약을 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본 HP가 좀 많이 낮았죠. 근데 그래서 금방 녹아버릴 줄 알았는데 이제 파괴 부적이 옆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화를 면한 게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스탯을 제대로 100% 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한 게 자꾸 뒤집어 시트지를 그 자꾸 도네를 넣어가지고 시트지를 뒤집고 제가 그거를 못 외워서 그 디메리트가 걸려버린다던가 하는 일이 사실 마지막 쪽에선 좀 줄어들었지만 초반에서는 꽤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제가 시트지를 매번 업데이트를 해서 공유를 해줘요. 해보고 뭐 문제가 있거나 이상한 거 있거나 뭐 있으면 알려달라. 근데 다 조용하더라고. 그럼 이 말은 뭐냐? 저는 시트지를 외웠습니다. 저는 이걸 안 보고 다 쓸 수 있습니다. 카피 페이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거든. 근데 못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페널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방송이 이제 방금 이제 시트지 뒤집는 이제 도네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 방송에 특별한 포맷 하나 뭐였습니까? 이제 도네이션 참가 시청자분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분들 이제 그 당시 방송에 오신 분들 도네하시고 이제 신의 게시가 내려왔다 하면서 플레이에 영향을 끼치는 거 덕분에 진짜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입장에서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다시 되돌아보면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삼범이 첫 1회차 때 삼범인가 이제 나오자마자 번개를 맞았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3,000원짜리 번개였고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돈의 얘기가 나와서 이런 쪽으로 이제 스토리가 갑자기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진행하다가 갑자기 옆에 돈에 뜨는 거 보고 머리를 막 굴려요. 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 쉬운 것들이 있고 어려운 것들이 막 있어. 근데 제가 사실 방송을 하면서 방송 화면을 모니터링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아있는 HP를 몰라요. 그래서 일단 데미지를 주고 보거든? 죽어요? 하고 나도 놀라잖아. 근데 이제 거의 처음으로 도네로 데미지를 줬던 게 그 번개였어요. 하필 누가 날씨가 험한 걸로 시작을 했고 그것 때문에 번개가 치고 마침 근데 이제 건풍이는 번개를 맞으면 죽을 것 같았고 이제 막 그런 해프닝이 갔다 보니까 이제 약간 HP가 제일 많은 삼범이를 때려야겠다. 마침 창 들고 있어서 피레침도 냈어. 마침 체력도 높아서 근데 반피가 됐지. 그래서 막 그런 기억들이 막 나는데 여튼 되게 뭐라고 하지? 결국 시청자들도 같이 이 스토리에 참여를 하고 저희도 막 변수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 재밌는 쪽으로 많이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여러분 덕분에 편하게 진행을 했던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여형 스토리 개입을 할 수 있는 참여형 도네가 되게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헤이리가 합류하고 나서 이제 캐모니아 스토리 진행됐었을 때 한두 번 누운 게 아니었잖아요. 듀크가. 근데 그치. 이제 매번 이제 선량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떻게든 살려주시려고 이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고 주고 또 이제 그와 반대로 또 괴롭히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었고 그걸 또 듀크는 또 그 와중에 또 어떻게든 살려고 또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알량하게 또 이제 빠져나가죠. 그 이제 티키타카 하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살려놓으면 죽고 살려놓으면 죽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다 시나리오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시나리오를 했었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거에서 이 시나리오 이번에 이제 캐모니아 탐험대에 참여해서 같이 이런 세션을 진행하면서 제일 재밌었거나 아니면 제일 기억나거나 좀 인상 깊었던 그런 씬이 있다면은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원로 멤버부터. 역시 1회차 때 기억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삼범이 점프 낙사 사건이랑 번개 맞은 사건이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정말 그때 이게 TRPG구나. 네, 점프 낙사는 두 번째 세션입니다. 슈퍼마차 찾으러 갈 때. 헐. 1회차랑 2회차가 약간 기억이 섞이는 느낌이에요. 제가 그러면 조금 썰을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가 1회차 때는 람보르그니를 찾아서였나? 시나리오 이름이. 그래서 람보르그니라는 그 굉장히 철없고 귀족집 집안에 그 사진 찍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가 괜시리 사진 찍으러 갔다가 몬스터한테 잡혀가지고 사진기 빼앗기고 그래서 막 보스가 막 플래시 터뜨리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게 이제 람보르기니를 찾아서 그게 첫 번째 세션이었고요. 두 번째가 람보르기니의 슈퍼마차. 그래서 어떤 폐관 같은 데로 이제 여러분이 찾아서 안으로 들어갔더니 미믹이 된 마차랑 싸워서 막 슈퍼 냉방이랑 막 슈퍼 엉따랑 막 옹시랑 막 있었고, 그게 두 번째야? 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마시아의 난파선, 그 페이리가 처음 나왔죠. 건풍이가 유일하게 없던 거기도 했고 건풍이가 유일하게 꼬시지 않은 세션이에요. 누군가를 없었으니까. 듀구가 제일 많이 죽은 때. 그리고 3번 죽었어요 이때. 제가 다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션이 람보르 저택 탐험, 대탐험 이런 시나리오였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터트리고 나오고 뇌절의 끝이었어. 아이언 근이 나오고 금탄이 사진 막 있고 아이언 그리방에 막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시나리오가 검금단 수루 검금단의 습격이었나? 뭐 이런 시나리오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할 말이 많긴 한데 일단 넘어간 걸로 하고 이제 3성기를 다 모아서 3신기를 다 모아서 막 뭔데 난리를 막 치고, 그때 현장 팬아트가 나왔었어. 정말 놀라웠다. 아 끔찍했어.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도플산범 대작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대작전, 대탐험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구나 우리가 시나리오에. 거기 짱구 극장판. 폭풍을 부르는. 무난하죠 사실. 다음에 그런 걸로 하자. 여튼 이런 6개의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자, 다시. 아니요, 기억나. 당신이요. 나구나. 아무튼 번기를 맞았던 거랑 이제 점프 후 낙사, 이 점프 후 낙사가 제일 악랄했던 게 뭐냐면은 약간 어떠한 암시도 없었어요. 이제 마치 너가 그 스킬을 쓰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느낌으로 혹시 깃털 낙하 안 쓰셨어요? 안 썼죠? 해서 바로 이제 그때 죽여버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파티에 깃털 낙하를 쓸 수 있는 듀크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저 사람한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주문 슬롯은 저럴 땐 소중하다고요. 이건 발더스 게이트 3를 해본 사람이면 다 알 텐데 초반에 이제 법사키를 하면은 자꾸 주문 슬롯을 아끼게 된단 말이죠. 저 이제 눈치 보다가 설마 떨어져 죽겠어. 반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떨어져 죽더라고. 그 다음에 3범위가 고양이 종족이었잖아요. 고양이 종족 특성상 점프 높이를 할 때 보너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3배를 해가지고 더 세게 맞았어. 제 기억에는 6면체가 6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연히 고양이니까 이제 점프를 잘하니까 딱 약간 딱지도 잘하겠지라고 해가지고 그냥 슝 점프했었는데 그대로 이제 딱 납작해지고. 전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져 죽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니, 죽진 않았어. 아 죽진 않았지. 그래 빈사가 됐을 때 이거지 하고 속으로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에는 그때 데미지가 21이었나 23이었나 그랬습니다. 주사위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하고 이제 바닥에 납작. 와 근데 사네 싶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로 이제 어이없는 장면을 창출하거나 이제 문제를 타파하거나 할 때 이제 최대한 바깥의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라서 기억나는 장면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동굴이 무너졌어. 입구가 어떻게 하지? 폭약으로 열어볼까? 라고 해서 폭약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무엇이든 나오는 항아리라고 했지 액체면 뭐든 나오지 액화질소를 꺼낸다. 끈적이 뿌려가지고 못 움직이게 했었잖아. 끈적이를 뭐 슈퍼 글루를 뿌린다 등등. 입구를 조여서 수압 커터를 만든다. 돌을 자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 이제 람보르기니 저택에 갔을 때 아이언근이 나왔을 때가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진짜 그게 이제 갑옷이 지 혼자 움직이면서 합체를 하더니 합체 로봇이 되고 이러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장면이 너무 좋았었던 게, 아니 무슨 보스전이 2페이지 3페이지 뇌절 페이지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전투가 안 끝나가지고 이대로 가다간 전멸하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또 잘 풀어서 나가주셨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치.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옆에 도네창이 두두두 뜨는데 다 막 합체합니다, 막 빔을 쏩니다 이런 위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면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 합체. 디지몬 프론티어처럼 합체하는 수밖에 없잖아. 여튼 그래서 이때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시청자분들이랑 다 같이 뭔가 웃고 떠들 수 있는 추억이 하나 생긴 느낌이라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방불 기질이 있어가지고 세션 중에 그 약간 이렇게 점프를 높이 뛸 수 있어요 하면은 떨어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발명을 할 수 있어요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고 나가지고 불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돈을 넣는 몇몇 분들을 계속 가만히 보니까 이 뇌절의 끝을 엄청나게 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처음에는 와 이거 괜찮나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중후반 때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난리 나는지 이제 지켜보자 라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룩소 좀 제발 치웠으면 좋겠는데 그놈의 얼룩소 진짜. 얼룩소가 세션 2번째부터 나왔어요. 이제 슈퍼마차 할 때 거기를 지키고 있던 NPC였나? 여튼 그 동굴 입구. 근데 6번째 세션까지 나오더라고. 아니 이게 적당히 우려먹어야지 이게 계속 끝까지 나오니까 약간 공무원이 됐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재밌었어. 재밌었으면 뭐 괜찮지만요. 거의 확정 웃음 치트키 같은 이제 캐릭터였어가지고 이게 그 뭐냐 돈을 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1,000원, 2,000원 하면서 계속 펀치를 날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엄청나게 밀고 있더라고. 약간 닉네임들을 보니까. 저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게 건풍 얼룩소 팬아트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래서 캐모니아 끝나고 나면은 이제 탐라 좀 넘겨보면서 있나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사실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집중도를 끝까지 가져가기 힘든 것도 있고 사실 그림 그릴 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캐모니아 한 4, 5, 6회차쯤 됐을 때 이제 슬슬 정이 들어가지고 그려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2회차 때 분명 근육이 우락부락한 얼룩소라고 묘사가 됐던 거를 내가 기억을 해. 그래서 저는 근육을 못 그려요. 그래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 맞아. 그 팬아트 얘기가 나왔었는데 참 그게 아쉬웠어요. 생각보다 팬아트나 이런 비주얼적인 뭔가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한두 개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특히나 건풍이 관련해서는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었어 생각보다. 오히려 내가 몇 개를 좀 받았지. 아 진짜? 1회차 때 두어 개 정도. 건풍이도 좀 받긴 받았어요. 건금 그거 빼고 그 마페로 빔 쏠 때 그거. 아 나는 팬아트 없던데. 뭐 인상 깊었었던 세션을 하면 역시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합류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기존 캐릭터랑 어떻게 좀 잘 버무려져서 어떤 인간 관계도가 생기는지 뭐 이제 뭐 케미가 어떻게 맞을지 그런 게 다 결정됐었던 그 세션이었는데 이제 걱정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잘 형성이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삼범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한 성격인 것처럼 캐릭터가 잘 빚어져 있어서 딱히 뭔가 티격태격하는 건 없었고 그리고 듀크랑은 헤일이랑 뭔가 합이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전투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기대는 했지만 알잖아요. 파일럿이 갇혔어요. 그래서 자꾸 죽어서 원수지간이 돼 있는 거야. 정신 차려 보니까. 주로 이제 듀크가 가라 헤일몬 하고서 이제 좋아 내가 육체파가 아니니까 육체파인 헤일이를 먼저 던져놓고 내가 상황을 보고서 도망가거나 도와줘야지. 그러고 이제 가라 헤일몬 그러면 이제 그 포켓몬에 그거 있잖아요. 레벨 너무 높은 포켓몬 내보내면 이제 말 안 듣는 거 이제 헤일몬은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주먹질 하면 이제 듀크한테 날아오고 뻑 그럼 죽고. 그 총구가 반대로 나 있는 총 같은 거 총을 쐈는데 뒤로 오는 거지. 벚꽃총은 되게 옛날 드립인데 용기하시네요. 그래서 뭔가 이제 여포가 제갈량을 죽인다 일단 첫 턴에. 그리고 여포가 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여포도 좋은 꼴을 못 당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헤일 듀크 많이 지지해주세요. 공식 현관입니다. 그 현관이야. 저거 봐. 1 헤이를 던진다. 아니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안 던져진 애가 건풍이 빼고 나머지 셋은 다 던져줘. 그 다음에 99 듀크를 살린다잖아. 결국에 죽는 건 듀크야. 그래서 가장 이제 피날레 때 이제 그 람보르기니 쪽에서 그 보물 이제 루팅을 해가지고 돌아왔어야 됐는데 뭔가 이제 일이 어그러져가지고 몸이라도 이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탈출하는데 아마 제가 이게 기억하기로는 듀크가 헤일이 몰래 이제 작당 모의해서 우리끼리 탈출하자 했는데 헤일이가 이제 딱 안 그래도 이제 메인 스테이지는 바다여가지고 막 수영해서 쫓아와요.
어디 가냐 하면서 이렇게 쫓아온대. 그거 되게 구도가 좀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담글 수가 없어. 네, 이게 3회차 때 헤이리가 합류했다 보니까 헤이리도 이름이 벌써 닉부터가 헤이리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배경을 바다로 짜야겠다. 좀 헤이리가 빛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바다에 짰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받아서 케어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금 채팅에 헤일 듀크인지 듀크 헤일인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아 이거 당연히 듀크 헤일이죠. 그 이제 오른쪽이 더 강할 때도 있어요. 그런 거야? 꼭 그런 대사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본 적이 있는데 힘 빡 줘. 오, 쪼여. 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장난. 이런 얘기를 하는 인터넷 짤을 봤는데 와 너무 멋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맨제님의 그 위치 선정 되게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듀크 헤일인 걸로. 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내가 관여할 파트는 아닌 것 같아 이게부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 이러니까 얼룩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도파민에 절여져 버린 이 인간들인 거야. 제가 그래서 이제 얼룩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이번 세션 내내 6번의 세션 내내 건풍이가 매혹한 거를 리스트를 정리를 해봤어요. 아니 생물보다 무생물이 많던데 보니까. 그건 뭐 지 잘못이지 뭐. 일단은 1회차 때 종유석을 꼬셨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얼탱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종유석이 안아줘요 하면서 막 안겼고 막 별별 난리가 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2회차 때 얼룩수가 나와서 얼룩수랑 이제 뭐 건풍 얼룩수인지 얼룩수 건풍인지 모르겠지만 얼룩수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저택에서도 얼룩수가 나왔어요. 나왔죠. 저택 경비병으로 얼룩수가 나왔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 약간 추격전 당할까봐 무서웠어. 다행히 그 이상 진전이 되진 않아서 안도를 했는데, 네발짐승까지라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아닌가? 나 이제 기억이 안 나. 두 발입니다. 얼룩수는. 그다음에 이제 검금단 트루 검금단이 사실 건풍이 전용 스테이지였는데, 이때 왜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었냐면, 저는 시나리오를 쓸 때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8에서 9페이지 정도로 써요. 여러분들 보셨을 분들은 봤겠지만 나름 그 구조에 맞게 써요. 어떻게 터지는지는 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고. 그래서 마침 이 시즌에 오메가님이 무슨 통판을 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하필 탐나의 이때가 아마 연초였나 연말이었나, 사람들이 자꾸 선물을 막 뿌리더라고. 뭔가 인스피레이션이 오는데 하면서 이제, 근데 너무 검금으로 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반전을 넣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가 이거였는데, 뭐 팬아트는 잘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갤러리에 잘 소장해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 세션 5번째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는 게, 그런 한창 그 연말 선물이나 아니면은 그 통판에 대한 밈이 한창 폭발적으로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슬슬 제가 인터넷 서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밈이 너무 반복돼서 싫다라는 소리를 그때 가장 제일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개인적으로서는 가장 많이 살리던 때였기도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변에서 이런 기획으로 갑시다 라고 하니까 사실 소재가 좋아서 뒤엎지도 못하고, 어떻게 계속 제가 먹이를 주는, 뭐라 해야 되지? 제가 그거를 계속 밈을 끌고 가면은 또 모양새가 좋지도 않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며칠간 계속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 거 치고 오늘 입은 옷도 검금이고요. 신경 쓰긴 했어요. 아니야, 검금 자체는 내가 좋아하는 게 맞으니까. 그럼 5번째 시나리오가 이제 건풍이를 위한 거였다면은, 6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3범이를 위한 시나리오였죠. 이제 이거는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였어요. 이제 그 일본의 유명한 그 퍼스트 채 땡땡을 보면은 이제 리메이크를 하면서 이제 막 헤드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막 나왔어요.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 그 다음에 되게 이 퍼스트니까 할 수 있는 무언가구나
리메이크라는 게 생기고 그걸로 이제 막 장난을 치고 그래서 해보고 싶었어. 근데 그래서 고민을 했죠. 왜냐면은 이 파티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메이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건풍이 빼고 다 리메이크를 한 번씩 거쳤어요. 건풍이랑 서양이를 빼고. 네, 저도 빼주시고요. 근데 이제 제일 재밌을 게 삼범이 같은 거예요. 왜냐면 삼범이는 그 리얼계. 어, 그리고 캐모노. 이 외형 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랬는데 눈치를 못 가면 되게 재밌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는데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기대외로 잘해주셨어. 이제 리얼계 삼범이의 그 아바타를 해주신 로차 잭슨에게 매우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진짜 잘 해줬어요. 삼범이가 이제는 삼범이가 유삼범이가 나온 지 1년 반이 넘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삼범이를 어떻게 했는지 가물가물하긴 한데 오랜만에 유삼범이도 한번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유삼범이랑 유삼범이가 그 한 번에 그 같은 화면 같은 이제 매체에 출연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덕분에 진짜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유삼범이고 유삼범이가 한 번에 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때는 삼범이란 이름보다 쿠거란 이름으로 더 많이 불렸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 캐모니아 하면서 삼범이란 이름을 각인시키지 않았나. 이제 제 닉네임은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와 삼범이다 삼범이. 이제 하몽이란 이름보다 삼범이란 이름이 좀 더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람 모습이든 쿠거 모습이든 다 삼범이라고 부르긴 해요. 아니 지금 앞에 종이컵에 구멍이 나가지고 지금 되게 급해 지금. 너무 신경 쓰여 지금. 콜라가 줄줄 새고 있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삼범이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삼범이 잘생겼잖아. 귀엽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야옹 소리를 굉장히 잘 내잖아요. 그치. 그래서 뭔가 되게 재밌는 해프닝이 나올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삼범이를 했었고 이렇게 보니까 전용 시나리오가 없네요. 왜냐면 이게 제가 듀크를 위해서 언제나 기계 부품 같은 거를 막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제 막 마차 씬이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그걸 하는데 막 기계 장치처럼 생겼습니다. 막 하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에서 마차가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해프닝을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다 터지면서 날아갔어. 저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막 듀크가 이걸 통해서 막 뭘 강화할게요 아니면은 뭘 할게요 이런 막 해프닝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전에 터졌다. 심지어 이제 기계 부품 가지고서 이거 개조해가지고 만들게요 하면은 또 고뇌가 들어왔습니다. 실패해서 폭발하게 해주세요. 그럼 또 실패해서 폭발하고. 이렇게 주인공에 대한 얘기, 그 메인 테마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트워크 쪽에서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시즌2의 4개 세션이잖아요. 그 시즌2의 4개 세션의 그 홍보지를 딱 보면은 메인이 되는 캐릭터가 딱 하나씩 있어요. 첫 번째는 헤이리가 메인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건풍이가 메인이었고 마지막이 삼범이가 메인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네 번째 세션 그러니까 저택습격 그 근이 합체해가지고 난리 났던 그 세션을 개인적으로 시작 전부터 저는 이거는 듀크가 활약을 할 만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도 밀고 있어요. 그때가 나름대로 그 마스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그림을 그리는 제 입장에서는 듀크의 메인 세션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듀크가 그때 이제 아싸 귀족 집안 무조건 털어 심겨진 근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다 털어가지고서 이제 마차 개조해서 좋아 이게 프로토타입이라고 이걸 개조해가지고 저택을 날려먹어야지 하면서 이제 폭탄을 만들어서 기둥마다 붙이고 다닙니다. 이랬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듀크가 알아서 자기 분량 잘 찾아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이제 집중 스포트라이트가 되는 에피소드가 없었어도 매 에피소드마다 자기 분량은 다 자기가 챙겨 먹었다 생각을 해요. 실제로도 듀크가 파티에서 이탈했을 때 제일 활약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구속구가 없었잖아요. 그치. 옆에서 방해하는 이제 동료가 없다? 무조건 이제 그냥 막 나가는. 듀크가 혼자 남아있다? 이제 반드시 무언가가 터집니다. 뭔가가 일어남. 어느 정도 노리는 캐릭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 그 짤 있잖아요. 그 동물 짤 중에 좋은 생각이 났어. 그 강아지 짤. 되게 그 느낌이 많이 타는 캐릭터였는데 원래 그렇게 말하는 캐릭터가 이제 최후는 뭔가 터지면서 날아가거나 막 그런 씬으로 끝나죠. 혹시 그럼 이제 아트워크에 대한 얘기 짤막하게 해봐도 괜찮을까요? 아트워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트워크 얘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1편부터 6편까지의 홍보 아트워크를 그린 전적이 있으니까 그때 1편부터 차례대로 보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있어요. 1편은 아침이고 2편은 저녁, 3편은 밤, 4편은 새벽, 그리고 5편, 6편부터 해서 다시 천천히 밝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연속성이 있는 시리즈라는 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다양한 시간대로 볼 수 있는 그 탐험대 친구들의 시각적인 자료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탐험대 애들이 여러 가지 상황 시간대에서 이런저런 해프닝에 빠지는 그런 그림이 하나쯤 있으면은 되게 소중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조금 다양하게 그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저의 그림을 그리는 거에 많은 큰 경험이 되었었던 것도 같고요. 그리고 서양이가 처음에는 이제 바디까지 나왔어요. 이 상체 상반신까지 나왔어. 근데 점점 이제 그림에 캐릭터가 한 명이 늘어나고 점점 그림이 디테일이다 보니까 서양이가 점점 작아지더라고. 이거는 이 공간이 없었어요. 근데- 로고도 딱 이게 시즌 2부터는 이 부흥쌤이 붙어가지고 로고를 큰 거를 딱 만들어주니까 이 레이아웃도 크게 신경을 써야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서양 그 부분을 크게 만들면은 가려진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서양아 미안해 그래도 내가 새로 그려주긴 할게 라고 하면서 점점 작게 그리다가 나중에는 채탕이 되어버렸어 결국엔. 괜찮아. 원래 이런 TRPG 세션에서 제일 포커스를 못 받는 게 마스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100분 이해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아트 얘기를 한 김에 이제 같이 이 세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작업해 주신 멘틀제님이 있어요. 멘틀제님이 BGM 쪽을 굉장히 뭐 BGM이 하루 만에 뚝딱 하고 막 3개씩 나와. 그래서 되게 처음에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많이 못 들었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뭔가를 만듦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문화적인 요소에 있어서 음악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악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면은 사람들이 크게 신경을 잘 못 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또 한번 더 생각을 해보고서 이제 눈치채는 순간 음악이 없으면 정말 이게 엠프티 진짜 빈단 말이에요. 허전해. 아주 허전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냥 프리소스 음악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써보시면 압니다. 프리소스 음악 쓰면은 이거는 느낌이 안 나요. 정말 싼 느낌이 나요. 싼마이해.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좋아.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삽시 일반으로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으니 나도 해야지.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당시 테마에 맞는 그 상황에 쓰일 만한 것들 이제 론트님하고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거 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딱딱딱 써가지고서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난파선 할 때도 으스스한 난파선이라고 으스스하게 해가지고서 프로그램 써드려야지 잘 썼으면 좋겠다. 사실 그 다음에도 매번 이제 테마에 맞춰가지고서 또 각자 곡을 쓰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공연하고 외주하고 행사하고 하면서 뭐 딱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못했었는데 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처음에 썼던 그 각 이제 듀크랑 삼범이랑 건풍이의 테마가 드러나는 그 오프닝 그 곡 이거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렇네요. 그거 나중에 묶어가지고 앨범으로 팔죠. 각인가? 내가 앨범 커버 그려줄게. 좋다. 내가 시나리오 묶어서 세트로 팔자. 좋은데? 갑자기 여기서 뚝딱 만들어진다고? 빨리 하울스프에 부스 신청하자. 이게 시나리오가 다 아까 얘기했듯이 다 PDF 버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묶어서 팔려는 팔 수는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 그룹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다 보니까 물론 제3자가 봤을 때도 문제 없을 수 있도록 컨버전을 이렇게 하세요라는 마스터 팁이 다 적혀 있어요. 시나리오마다. 안 맞지?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는 스포일러를 위해서 보지 않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생각했던 내용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끝나고 나면 잊어버려. 저는 아직도 못 봤어요. 나 준비도 안 하고 끝나고도 안 보고 약간 분탕이 됐는데.
이거는 안 본 게 아니라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죠. 안 봤죠. 잊어먹었어. 세션 전에는 제가 이제 공유를 해요. 이게 왜 공유를 하냐면은 이 모니터링 팀 저희 이제 화면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주사위 굴려주시고 BGM 틀어주시고 대기 화면 띄워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그 순서에 맞춰서 BGM을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나리오가 진행이 될 거고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거기에 이런 부금이 뭐 전투를 할 거니까 전투 부금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마을이니까 좀 잔잔한 부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그거를 이제 그 모니터링 팀한테만 공유를 해요. 플레이어분들이 사실 읽고 오면은 물론 뭐 적당히 상황 맞추기나 그런 건 좀 더 잘 하시겠지만 재미가 없잖아. 인위적이지. 그거는 이제 TRPG보다는 쇼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저도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팀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죠. 이제 로그몽님하고 불려우님 맞아. 저희가 이제 몇 번째부터는 왠지 모르게 마이크가 계속 터져가지고 전을 너무 많이 구웠어.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정도야 뭐. 자 그러면은 이제 7시가 다 돼가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몇 분 정도 쉴까요? 10분? 그쯤 쉬죠. 그쯤 쉬었다가 그러면은 시작하는 걸로. 그러면은 7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다시 쉬는 시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와. 질문이 들어온 게 있는 게 일단은 저희가 먼저 하고 싶었던 거부터 얘기를 하고 질문이 이제 쌓인 거를 나중에 한 번에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얘기를 해볼 거냐면은 이제 각자 캐릭터 배경 스토리 사실 방송 중에 한 번도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이제 TRPG를 하다 보면은 캐릭터 배경 스토리를 먼저 짜요. 저는 막 어디에 둘째 아들로서 태어나서 자소서 같은 거 써 막. 근데 막 이제 TRPG 캐릭터는 이제 주로 이제 불운한 출생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짜긴 했거든요. 물론 한 번도 노출되진 않았지만 그치.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를 먼저 좀 나눠보고 싶어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언제나 다시 3범위는 이제 제가 그때 TRPG를 사실상 처음 한 거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뉴비 캐릭터예요.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것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것도 있긴 한데 일단 먼저 저는 캐릭터를 만들 때 3범위는 무슨 장면이 나왔으면 좋겠다, 뭔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약간 3범위 하면 떠오르는 거 날렵한 고양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창을 들고 이제 나무랑 숲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날렵하게 행동하는 레인저스러운 느낌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나온 게 3범이기 때문에 그 뒤에 붙은 이제 배경 스토리나 설정 같은 거는 사실 좀 얄팍하긴 해요. 이게 던전 앤 드래곤 분들이라면은 찌지직하고 있대요. 그래서 일단 던전 앤 드래곤 어느 정도 알 법한 밈이 하나 있는데 레인저라는 클래스에 대한 밈이 있어요. 왜냐면은 레인저는 던전 앤 드래곤의 12개 직업 중에서 뭐가 됐든 가장 약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방송에 처음에 저는 3범이가 저는 레인저예요라고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라고 했던 채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 일단 근데 반대로 시즌 1에서는 삼범이가 제일 튼튼했어. 그건 당신들이 그건 사실 스탯으로 찍어 누른 거에 가까웠기 때문에. 네 계속해주세요. 마이크 넣어주셔서. 아니요. 이제 사실 3범이 레인저가 약한 건 사실 저 알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방송을 위한 TRPG고 그러면은 이제 컨셉을 확실하게 가자 하게 좋긴 했었는데 이게 또 비스트 마스터 레인저라는 클래스 자체가 서브 클래스가 3가지가 넘게 있을 텐데 비스트 마스터도 있고 헌터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서는 비스트 마스터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방송용으로 쓰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좀 더 이제 캐릭터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헌터 클래스를 이제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터, 사냥꾼, 숲을 뛰어다니고 이제 총을 뛰어다니는 사냥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숲을 배경으로 하는 곳에서 좀 강해질 수 있도록 뭐 이상해요? 뭐용? 아무 일도 없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레인저 숲 특화 레인저를 짜게 된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숲 바깥에서는 좀 약해지기도 했고. 근데 정작 숲이 나온 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나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희 첫 번째 세션에 숲이 나왔고요. 두 번째 세션에 동굴 안에 숲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션도 숲 같은 거 있었고, 여튼 그래서 되게 적어도 식물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에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가자라는 파티는 또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가보자가 위주였던 파티였기 때문에 이런 레인저적인 측면이 잘 부각되지 않은 거는 있었다.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감수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이 있는 게 오히려 사실 파이터라고 해봐야 얼마나 식상해요. 그냥 특징 없고 그냥 세고 전투만 잘하고. 하지만 레인저다? 그럼 최소한 이제 숲에서는 이제 활약할 거리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레인저를 했습니다. 뭐 듀크 같은 경우에는 듀크 설정 자체가 이제 그게 있어요. 듀크에 대한 캐릭터 뒷설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듀크는 원래 이제 차원 여행자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였고,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비스트월드에 떨어졌어요, 동료들 만나서 여행하고 있어요 라는 간단한 이제 빌드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만드는 과정 중에 직업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뭘로 하지? 그냥 왜냐면은 비스트월드 룰북에는 아티피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워록 같은 걸로 해가지고서 이제 외부 존재한테 힘을 받아온다는 설정을 이제 다른 차원에서 무기 받아서 쓴다는 설정으로 할까? 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가, 그래도 제일 어울리는 거 아티피서겠지? 해가지고서 열심히 이제 룰북 찾아보면서 막 하고 그랬었는데, 방금 말하신 워럭 컨셉은 거풍이가 가져갔죠. 이건 나중에 얘기하고. 워록이 이미 있어가지고서 둘 다 워록 하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아티피서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작권적으로 아티피서는 공개가 아직 안 된 클래스예요. 오픈된 클래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비스트 월드처럼 D&D를 기반으로 하는 다른 룰, 그러니까 다른 세계관에서는 아티피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듀크는 아티피서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공식적으로 사고치는 친구예요. 그리고 비스트 월드에선 공식적으로 차원 이동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제 듀크는 이제부터 원래부터 비스트 월드에 살았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냥 잡다하게 이것저것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예요. 여튼 그래서 이제 듀크 같은 경우는 클래스는 사실 뭐 오픈해주면 되니까 우리는 비스트 월드 2입니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듀크 같은 경우는 제일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게 아무래도 종족이었던 것 같아요. 듀크가 원래 공식적으로는 종족이 뭐죠? 듀크는 원래 이제 호문클루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여러 가지 귀여운 동물을 섞어가지고 만든 잡탕이에요. 원래 처음에 종족을 생각을 하지 않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뒤에 캐릭터 빌딩을 하면서 대충 꼬리 두꺼우니까 캥거루 같이 생겼고, 얼굴 귀여우니까 이제 뭐 친칠라, 귀 크니까 친칠라 하고, 귀여우니까 여우 넣고 고양이 넣고, 자 이러면은 뭐지? 호문클루스라고 하자. 사실은 용도 전설적으로는 비슷하게 만들어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듀크도 용이 아닐까. 용의 일종 이제 크리처. 파티에 드래곤 좀 그만 늘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밀고 있는 단 하나의 동물은 친칠라예요. 그래가지고 귀 크고 꼬리 크니까 그냥 뭐라고 설명하기 애매할 땐 친칠라라고 해야지 해가지고서 이제 친칠라예요. 그러면 쥐 종족이 있으니까 쥐로 하죠, 이렇게 됐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차원 이동이나 그런 거는 사실 시나리오적으로 구현하기 굉장히 어려운 컨셉트잖아요. 그래서 약간 결국 그냥 미치광이 과학자, 미친 과학자님처럼 된 것 같은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뭐 사실 처음부터 이제 TRPG를 할 때는 역시 되게 예측 불허한 다양한 상황이 나오는 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캐릭터를 만들려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다재다능한 아티피서 같은 거를 고르기도 했고, 물론 이제 말이 다재다능이지 사실 잡탕이에요. 잡캐 진짜 뭐랄까 이제 그 제그 오브 올 트레이트라는 말이 있는데 얘는 이제 좀 약간 전체적으로 나사가 빠진, 근데 그게 아니라 팔방미인이 아닌 나사 빠진 캐릭터였는데, 뭐 그래도 덕분에 뭐 생각할 거리는 많았어요. 이제 어쨌든 간에 TRPG는 이 캐릭터를 빌드에 있는 스킬만 가지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롤플레잉의 비중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롤플레잉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어떻게 보면은 캐릭터 성능은 구려도 얼럭키 육각형. 일단 저희가 그다음에 어차피 전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캐릭터 성능보다는 캐릭터의 아이디어나 뭔가 이런 유틸리티적인 그런 면이 좀 더 잘 부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듀크가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었고, 뭐 맨날 터뜨리긴 했지만 갑자기 뭐 니트로글리세릴 막 이런 화학식을 막 얘기하는 거야 세션 중에. 그게 뭔데? 나는 내가 아는 TNT는 그 모래 마인크래프트 내 모래 4개 딱딱딱딱 하고 화약 5개 딱딱딱 하면 만들어지는 거밖에 없다고. 여튼 그래서
듀크에 대한 이미지는 약간 뭔가 터트리고 다니는 뭔가 개구쟁이. 엔딩 그다음에 요정. 약간 엔딩 메이커. 뭔가 엔딩 씬에 항상 뭔가 화려한 뒷 배경을 만들어준다. 그런 건풍이는 건풍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건풍인 기본 설정이 가장 알려져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은 것도 있긴 해요. 기본 설정을 좀 탄탄하게 짜놓았고 그거를 프로필에 올려놓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다른 세계관에 갈 때 그거를 조금씩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한 느낌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인 설정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그 용 모습의 건풍이가 있고 그 뒤에 괴물 건풍이가 있는 그리고 둘이 서로 대립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만약에 접근을 한다 하면은 딱 이제 아티피서가 괜찮지 않을까. 그 괴물한테 알 수 없는 힘을 받아가지고 싸우는 그런 느낌으로. 뭐라기 할까요? 뭐락이죠. 아 미안해. 아티피서가 뇌에서 아니고. 꼬였어. 아니 이게 여기서 아티피서 뭐랑 얘기하고 나서 아티피서 얘기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바뀌었나봐.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풍이한테 힘을 준 존재는 괴물 건풍이 같은 무언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차원이동을 처음에 생각했지만 차원이동 없다고 하니까 대충 비스트월드에서 살다가 괴물한테 힘을 받은 캐릭터다라고 생각을 하고 건풍이는 사실 원래 처음 의도했던 거는 그런 괴물적인 면모들이 나타나게 그러니까 조금 가끔씩 인격이 뒤집혀서 악한 면모들이 나타나게끔 하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TRPG에서 이거를 연기하기는 되게 힘들기도 하고 특성상 방송이라는 콘텐츠가 있으니까 그거를 연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월학에 대해서 최근에 뜬 밈이 있어요. 월학에 대해서 힘을 주는 그 본체가 방송을 봐주는 시청자들이고 시청자들이 돈을 쏴줄 때마다 이게 그 불길한 신이 월학한테 힘을 주는 것처럼 방송인한테 돈을 주면은 아 신님 감사합니다 뭐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된 것처럼 건풍이도 어떻게 보면은 수금을 받고 힘을 받는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멋있는 설정이 있었지만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최면허 불이다 보다 하면서 막 핸드폰 꺼내서 보여주고 하는 이상한 컨셉만 붙은 것 같은데 되게 잘 붙은 것 같아. 약간 파티 분위기가 처질 때 좀 띄워주고 이 파티원들이 다 이제 생각보다 다들 뭐라고 해야지 티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다 논리적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을 때 에이 뭐해라 모르겠다 최면 어플이다 하면서 막 보여주고 이런 캐릭터가 한 명은 필요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띄워주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돈에 들어오면서 춤춰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캐모니아를 하기 전에 제가 방송을 그 그니쌤 방송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당황하고 어버버해가지고 노래 못 부르고 춤 못 추고 한 1분 동안 얼어붙은 게 너무 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캐모니아를 나가면 진짜 뭐라도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돈에 딱 들어오면은 어떻게든 춤추고 한 게 한 6세션 정도 아니 5번 정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시트지를 외우고 그 나중에 끝나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 그런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무슨 춤 추지? 무슨 쇼츠 추지? 뭔 그걸로 그 재롱을 떨지? 그리고 나중에 돌려볼 땐 나 재롱 떤 거 어떻게 나왔지? 클립 떠졌나? 이러면서 약간 접근이 달라져 버린 감이 있네요. 이게 이제 수금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저희가 라디오를 끝나고 나면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저희가 회식을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회식을 하러 갑니다. 근데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갈 건데 이제 이번 라디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후라이드만 먹느냐 아니면은 이제 1,000원 비싼 양념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순살로 시킬 수 있느냐 정도가 달라지는 그런 해프닝이 있긴 하네요. 아니야 근데 있잖아요 그 원래 처음에는 저희가 스튜디오비도 직접 내고 그 밥값도 직접 내고 했었는데 이게 방송 봐주시면서 1,000원 2,000원 펀치해주시고 10만원씩 써주시고 이거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 나중 가서는 5회차 6회차쯤 넘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참여할 때 스튜디오비도 낼 필요 없어지고 그 그니쌤이 밥도 이제 스태프들이랑 출연진들 밥도 챙겨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 후원해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항상 감사하고 똥꼬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풍이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소년가장이야?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사실 제가 케어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데 케어를
많이 못 해드려서 굉장히 죄송한 면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 현장에 맞춰서 그 시나리오를 막 바꿔야 되니까. 근데 이제 다른 플레이어 분들이 이런 거에 되게 잘 리액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같이 잘 해주시고,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고맙다. 사실 방송은 조용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 스태프 밥을 저희가 돈 내고 김밥을 먹었던 신세였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주시니까 햄버거 세트를 먹을 수 있었고, 이제 저희 회식할 때 치킨까지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먹었어요. 아무튼간에 뭐 건풍이 얘기로 돌아오자면, 건풍이는 수금 박사였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호응을 가장 많이 응답해야 되는 포지션이었다. 캐모니아를 이끌어가는 주적 중 하나였다. 아니야, 근데 난 다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자,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제 넘어갑시다. 아 드디어 제 차례네요. 말이 많아 저 사람이. 미안해. 아 원래 천성이 그런데요. 뭐. 아무튼 아까 이제 1부 때도 헤일이 캐릭터 빌드업 할 때 뭐 모의고사 치르듯이 막 캐릭터 메이킹 막 뭐 이런저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런 캐릭터 나오면 좋겠다, 이런 세계관 좋겠다 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제 헤일이 캐릭터 설정이 용왕이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 근데 이제 대충 헤일이니까 바다에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론트님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빠꾸를 먹어가지고 때마침 이제 3화에서 합류할 시점에 뭐 남파선에 벌어진 이제 뭐 금은보화를 뭐 되찾기 위해서 간다 에서 용병 느낌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건데, 그럼 돈이구나. 이제 헤일이의 사촌격인 이제 이복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신용의 까까를 사주려고 돈이 필요해서 바다 건너서 왔다. 뭐 어디 사람인이나 뭐 자코리아 같은 데서 봤겠죠. 저긴 기러기 아빠야. 거기서 이제 보고 합류를 한 걸로 세계관 설정을 캐릭터를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시나리오 중 이제 시나리오 아이디어 중 하나는 이 신용이가 좋아하는 말랑 땡땡이 나오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쉽지 않겠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얘가 갑자기 튀어나올 막 그런 막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막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더 라디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시간이 되게 빠르게 흘러가는데, 아까 이제 시청자분이 질문을 했던 그거를 이제 슬슬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떤 질문이 왔었냐면은 이제 각자 하고 싶었는데 세션에 정말 하고 싶었는데 캐릭터나 그런 것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나 해서 못됐던 거, 아쉬웠던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 제가 먼저 판을 풀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인데, 이제 캐릭터를 만들었을 때 전투는 좀 더 전략적으로 특성을 활용해서 여기다 좀 능지가 많이 떨어지는 설정이니까 여기 개그성 요소를 섞어서 김땡모 만화의 그런 대사 어록 같은 거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전투를 할 때 안 그래도 이제 몸 크니까 근접전을 하면서 이제 육탄전으로 몸을 맞붙이면서 싸울 때 이놈의 패턴은 뭐 강약 중강약이구나 이런 얘기라든지, 혹은 이제 내 28단 콤보를 맛봐라 하면서 막 연속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몽크만의 특성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그런 거를 적극 활용하고 싶었는데 이제 헤이리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생각이 있었는데 헤이리가 못 따라가더라고요. 헤이리가 36까지 숫자를 세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 오히려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제 지금 와서 다시 생각나는 거지만 이제 일단 얘기. 그 어록 중에서도 좀 인상 깊었던 게, 좋아 그럼 내 발차기 맛을 맛봐라 했는데 갑자기 주먹이 나간다든지 이런 걸로 뭔가 컨셉에 녹여서 막 대사를 치면서 액션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활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랑 이제 타이밍을 잘 제대로 못 잡았던 게 조금은 아쉽기는 했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바로바로 머릿속에 안 떠올라요, 드립이. 결국 끝나고 나면 생각이 날 때가 많아.
영역 전개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몽크니까. 근데 이런 면에서 이 바로바로 드립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해야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쵸. 자 그럼 다른 분은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순서대면 건풍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풍이는 못한 게 있어서 아쉽다라기보단 너무 많이 했다에 너무 가깝지 않나. 일단은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먼저 언급 좀 해주시면. 네 루바님이 듀크 폭발 1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그 터지는 거야? 야호. 대포 대포 주신 거야? 홍. 아 듀크는 이렇게 2회차에 합류를 못하게 됐고 야 터져서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시즌에서 이제 이럴 수가. 그 부품 같은 걸로 나옵니다. 달그라. 였던 것. 조립해서 소중한 쓰시면 되고요. 아무튼간에 뭐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그 뭐냐 행동 지시를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건풍이는 솔직히 약간 못했다라기보단 많이 했다에 더 가까운 감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솔직히 약간 중반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슬슬 얼룩소 말고 다른 캐릭터 꼬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을 바꿔봅시다. 이 나왔던 NPC 중에 이제 꼬시고 싶었던 좀 매혹을 걸어보고 싶었다 이 친구. 매혹을 걸어보고 싶었다? 어. 사실 인간형이면 가리지 않기는 한데 인간형을 매혹하는 것보다 이 사물을 좀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치. 당신은 그 뭐냐 아마 같은 팀 플레이어였다면 3범위는 이미 꼬셨으니까 빼고 보면 헤이리 쪽이 좀 더 꼬셔볼 그게 있었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NPC 중에서는 저기 람보르기니를 못 꼬신 게 한이네요. 근데 헤일이라면 그거를 눈치챌 능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건 그래. 안 꼬셔줬을 거야 지능이 낮아서. 근데 하지만 그럼 삼각관계가 되는데 여기 현관이랑 이제 자 이제 2차 창작이 막 나오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뭐 알아서 하시고. 약간 여기는 대시하는데 헤이리는 둔해가지고 못 알아듣는다던가. 약간 둔감 아저씨 캐잖아. 이거는 이제 수요가 있거든요. 난청계 남자 같은 거지. 네, 그렇게 네, 마지막 화에서 이제 투삼범위로 둘 다 꼬셔버렸기 때문에 이제 얘가 몇 북각관계야? 이게 한 사각관계 되나? 오각관계? 여러분 이제 캐모니아 탐험대 2차 창작으로 이제 막 상업적 이용을 하시면은 뭐 저는 알 바 아니고요. 아울스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듀크 차례. 듀크는 이제 혹시라도 저희가 캐릭터 시트가 따로 올라간 적이 없었나요? 없어요. 없었죠. 이제 캐릭터 시트가 올라간 적이 없었으면 다들 모르실 텐데 그 이제 캐릭터 생성을 할 때 이제 장인의 도구를 고르는 게 있어요. 제가 거기에 이제 뭐 고르지 하다가 이제 도둑의 도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골라져 있고 추가로 하나로 도구를 하길래 뭐하지? 요리사의 도구 딱 눈에 띄더라고요. 좋아 이거 가지고서 그때 이제 한창 던전밥이 연재 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던전밥 재밌다 나도 던전밥 해야지. 요리사의 도구를 골라서 이제 한쪽 캐릭터 시트에다가 적어놨었는데 저희가 그럴 타이밍이 없었죠? 그거를 꺼내가지고서 이제 뭔가를 요리하고 할 타이밍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너무나도 이제 익스트림하고 천방지축인 모험대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 따위 없었어요. 제가 이제 기억나는 걸로는 지금까지 6번 세션을 하면서 파티원이 뭔가를 먹었을 때가 3화 때 듀크를 살려고 땡땡 토스트를 던졌고요. 그다음에 5화 때 검금단 때 그 버거가 나왔고요. 6화 때 마을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밥 차려준 거 3번밖에 없어요. 아니 패스트푸드밖에 안 먹었어. 이 모험가는 급해서 빨리 먹고 빨리 다음 탕 뛰러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좋아 나도 이제 던전에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다들 친구들한테 먹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없었다 그럴 틈이. 그게 아쉬웠다. 매점 같은 걸로 밥 먹여주는 듀크 같은 거 하죠. 오. 듀크의 식탁. 아니면은 캐릭터를 아예 그냥 이제 요리사 컨셉으로 새로 짜가지고서 다음 시즌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TRPG를 굉장히 많이 몇 년 해왔는데 이렇게 요리사 컨셉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요리사 컨셉의 핵심은 저는 그 해부학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를 어떻게 이제 발굴을 하고 하는. 묘사가 디테일해질수록 이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던전밥 같은 경우는 막 해부들을 다 그려놓잖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일반적으로 하면은 썰어서 요거 끌게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저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사냥을 해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손질해가지고서 무슨 양념을 해가지고 어떤 칼을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전 묘사할 자신이 있어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희가 이제 괴물 도마뱀을 잡았다고 칩시다. 이제 저희가 이건 제가 정합니다. 좋아요. 왜냐면 나오는 해주세요. 몬스터를 정할 수가 없잖아요.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선인장이 나왔습니다. 선인장이요? 좋아요. 선인장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트라이비어를 먼저 얘기하죠.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멕시코에서 손바닥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식용으로 쓰는 선인장이 있는 만큼 선인장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그럼 마스터분께 물어볼게요. 선인장 몬스터 이거 실제로 100% 식물인가요? 아니면 동물성이 섞여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주사위 결과에 따라서 알려지는 게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움직이긴 합니다. 일단 움직이기는 한 그러면 이제 움직이는 식물인가요? 아니면 동물적인 파트가 섞여 있는 아니면 그런 외형상으로는 그냥 선인장. 그냥 선인장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100% 식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육이 없겠네. 디지몬에 있는 그 그 선인장몬처럼. 글러브 끼고 있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선인장 저희가 잡았어요. 움직이는 선인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이 움직이는 선인장이 양분을 섭취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다리가 뿌리라고 생각을 할게요. 발바닥이. 자, 그러면 저희가 잡았어요. 먼저 가시를 제거를 해야겠죠. 먼저 이제 칼 중식도를 꺼냅니다. 그리고서 나 있는 거대한 가시들을 다 제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거한 거를 물에 씻어줍니다. 다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뿌리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먹었을 때 식감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조리를 해가지고서 뭐 끈을 만들어도 될 거고 아니면 더 많이 익혀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은 좋은 간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몸통을 조리를 해야겠죠. 껍질을 까요. 실제로 손바닥 선인장 요리할 때도 껍질은 까가지고 구워 먹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깝니다. 겉에 질기니까. 그리고 그러면 안에 이제 알로에 같은 속살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선인장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쓴맛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쓴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설탕을 뿌립니다. 그리고 설탕만 뿌리면 맛이 없으니까 소금도 살짝 쳐요. 그럼 이제 단짠한 아주 좋은 맛이 나겠죠. 그리고 스테이크 형식으로 10개 점어요.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이 기름도 그냥 기름이면 안 되겠죠. 이제 무슨 뭐 히포 모시기의 기름 해서 붓습니다. 듀크 그냥 김치 담가 먹으면 안 돼요? 꼭 썰어서 김치 담그겠습니다. 네. 선인장 김치. 듀크는 그렇게 중독사했습니다. 독을 제거하지 않아서 이렇게 하면 끝이야 사실. 이제 물에 담가가지고서 이제 독을 빼는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제 하지 않았다. 수용성이 아닐 수 있죠 독이. 이게 지용성이다. 이제 클레릭이 있었어야 됐네. 그러네. 애초에 이제 큐어를 걸었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파티에 클레릭이 없었네. 이상한 파티 조합이긴 했어. 종족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자, 이렇게 먹으면 안전하겠지? 배탈, 식중독. 듀크는 화장실로 가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 슬슬 3범위 얘기해볼까요? 3범위? 테르미나요? 3범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어요. 이제 점프도 해보고 이제 민첩하게 뛰어다니기도 해보고 던전 앞쪽에서 앞장서면서 이제 함정 다 파괴하면서 가기도 하고 파괴했지. 본인은 난 파괴했어. 체감상.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진짜 3범 레인저로서 3범이 이제 고양이 레인저로서 그 하고 싶은 거 진짜 싹 거의 다 해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하고 싶은 거 다 해본 다음부터 이제 각자 캐릭터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유날성 있게 좀 이제 중간에서 잘 중계를 어떻게든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지. 저는 이제 아쉬웠던 게 파티에서 죽은 사람이 듀크밖에 없더라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이 단 한 명. 뭐 죽음의 문턱까지 갔든 말았든. 근데 건풍이가 죽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 HP를 보고 이제 입맛을 다시면서 한방거리군. 근데 이제 자기가 HP가 적은 걸 아니까 살이더라고 몸을. 그래서 자기는 살이고 먼저 가보세요 하면서 자꾸만 앞에 딴 사람을 밀어놓더라고. 일단 3범위를 던져. 3범위 멀쩡해. 헤이리를 던져. 그럼 헤이리는 듀크를 던져. 그렇게 듀크가 죽는 거죠. 다음에는 후방 기습을 생각을 해봐야겠다. 홀리 맙소사. 후열부터. 원래 이 던전 앤 드래곤에 오랫동안 내려져 오는 던전 마스터들에 대한 이 제1 지침서가 위자드 먼저 죽이기거든요. 킬 더 위자드 퍼스트라고 되게 전통 있는 문구인데 이번엔 못했다. 다음에는
다음 파티는 어떻게 조합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파티랑은 클래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파티에 몸이 약한 캐릭터가 있다면은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그 뭐냐 이번엔 제가 궁금한 거긴 한데 약간 TRPG 바깥쪽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 TRPG 방송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퍼슈팅을 한 상태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시원하지 않은 환경에서 계속 퍼슈팅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슈팅을 오래 하면서 조금 힘들었던 거에 대한 감각 그런 거를 조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서양인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약간 머리가 어지럽다 싶을 해프닝이 한두 번 있었는데 여름 때 좀 있었어요. 여름 때 이제 막 스튜디오에 따라서 에어컨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게 있긴 한데 끝나고 이제 캐모니아 끝나면 저는 이제 집에서 맥주를 한 캔 가서 마시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했다. 맥주면은 바로 치료가 되는 거구나. 뭐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하차해야지. 저런. 다음에 이제 삼범이가 음. 이제 방송을 보다 보면은 몸을 되게 잘 써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저희가 걸어갑니다. 막 동굴로 여러분들은 동굴로 걸어갔습니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멀뚱하게 앉아 있는데 삼범이 혼자서 막 걸어가는 신용을 해줘. 나 너무 좋았어. 그래서 아마 저보다 몸을 많이 쓴 거는 삼범이라서 삼범이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삼범이가 눈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매우 강점을 보이는 게 좀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좀 이제 숨이 차고 그래도 이게 다 이제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제가 이제 부산범위 이후에 유산범위를 처음 이제 TRPG 촬영할 때 이제 쓰게 됐었는데 확실히 키모노 스타일의 눈막이 없으니까 시야도 넓고 이제 환기도 잘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좀 날아다닐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해요. 듀크는 어땠어요? 더웠어요. 눈막 있잖아 여기는. 근데도 더워. 눈막이 있어서. 있으니까 더 덥지. 아니 눈막 없어. 없어요? 어. 아. 그 뭐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6번을 하면서 이제 거의 그 모든 계절을 다 겪었잖아요, 사실상.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여름에 제가 또 이제 풀슈팅을 안 하고서 이제 계속 파셜로만 했었는데 헤드만 쓰고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우면은 와 힘들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도 중간에 끊어서 휴식을 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저 같은 경우는 기절을 했을지도 몰라요. 특히나 더웠을 때는 정말 처음으로 그걸 겪었어요. 그 열사병 초기 증상 있잖아요. 그 맹해지는 거. 그래서 역시 더운 건 어쩔 수가 없었다. 근데 이제 가장 마지막에 한 거는 좀 많이 시원을 했었잖아요. 저희가 날씨가.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하루 종일 퍼슈트를 쓰고 있는데도 하나도 덥지가 않다고? 역시 퍼슈팅은 겨울에 해야 돼. 뭐 이런 거 정도. 그리고 뭐 장소, 로케이션.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여름이 되기 바로 전인 5월쯤에 배드보이버니 스튜디오에서 한번 TRPG를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아쉽게도 그 거실엔 에어컨,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스튜디오의 제일 넓은 공간에 없어요, 에어컨이. 그래가지고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로케이션 찾아가지고 주로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TRPG 방송을 했었는데 와, 이게 인천에서 어디를 가든 1시간 30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원래 서울에 살았었는데 인천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게 확실히 힘들더라고요. 헤드를 이렇게 들고서 1시간 동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지고서 그 로케이션까지 갔다 왔다 가는 게 확실히 길어 1시간? 생각하니까 옆에서는 이제 쭉 올라오시는 분이 계시네. 그것도 짐을 이만큼 드시고. 하여튼 뭐 그거 좀 힘들었다 정도? 뭐 그렇네요. 뭐 건풍이 같은 경우에는 캐모니아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긴 한데 사실 한복이랑 이런저런 거를 다 바리바리 싸들고 오니까 32인치 들고 집이 사실은 그 양산에 있거나 아니면은 본가가 그 니지모리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가려면은 지하철 1호선을 타고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제 스튜디오 갈 때마다 2시간 반 걸려서 가고 그랬는데 이제 중간부터는 여기 그 세팅 도와주는 로그몽 형이 이제 같이 차를 타고 데려와줘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데는 문제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었던 거고 퍼슈팅 자체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하자면 사실 편한 점도 많아요. 비나리 자체가 꽤 쓰기 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눈막도 없고 그리고
한복을 입고 있으니까 한복이 사실 통기가 잘 돼요.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해요. 그래서 몸 자체는 그렇게 덥지 않았는데 이제 한복 특성상 이 복대가 꽤 세게 조여야 돼가지고 일단은 4시간 내내 숨을 잘 못 쉬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옷이 복잡해서 중간에 쉴 때 헤드를 벗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분들은 이제 헤드 벗고 이렇게 딱 쉬고 있는데 저는 좀 물 안 마시고 계속 4시간 끝까지 버텼던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있고 사실 중간에 액팅은 안 하더라도 이게 도네가 들어오니까 춤을 춰야 되는 상황도 중간중간에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합하다 보니까 사실은 매번 끝나고 나서 딱 벗으면은 거의 머리가 핑 돌았던 것 같아요. 거의 매번.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은 이제 딱 기절하고 이제 건풍이한테 한복이 있었다면은 헤일이는 풀슈트로 왔어요. 어느 그치. 순간부터 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풀슈트로 막 저벅저벅 오더라고. 그래서 아마 제일 더웠던 거는 헤일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땠어요? 전 그 고통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오케이 이해 완료. 그러니까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애로사항을 좀 더 얘기를 했었으면 이제 물론 이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되게 손쉬운 거긴 한데 일단은 안경을 벗고 헤드를 이제 착용을 하고 이제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제 주사위 뭐 숫자 값이라든지 제 이제 현재 HP라든지 그런 거를 계속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두고 있거나 혹은 이제 맞아. 주사위 값을 봐야 되는데 눈이 너무 침침한 거죠. 맞아. 이제 헤이리의 시선 너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안 보이고 그 와중에 이제 가르마를 한번 타니까 또 안 보이고 되게 안 보여가지고 결국에 이제 뭐 론튼 이제 서양이가 몇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나 그때서는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RP를 할 건지를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네요. 저도 사실은 평소에 포슈팅을 할 때 안경을 쓰지 않고 포슈팅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근시와 난시 둘 다 있다 보니까 건풍이를 쓰는 순간 사실상 거의 맹인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트지도 안 보이고 그리고 화면도 안 보이고 채팅도 안 보이고 그래가지고 이미 정보가 하나도 없는데 시트지를 사실 저는 메우지 않는 그런 오만함도 있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내가 시트지를 계속 힐끔힐끔 보고 있는 거 코앞에 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자는 이걸 그냥 뒤집어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도 보이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한 거죠. 외워왔으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진짜 못 외워요. 그 고질병 같은 거라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시즌 2 다음 시즌이죠 사실. 다음 시즌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할 것 같냐면은 일단은 2월 정도 돼서 조금 다 안적해지면은 지금 2월까지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 행사가 풍년이 나가지고 그래서 각자 뭐 행사에서 공연하실 분들 공연 준비하시고 뭐 즐기실 분들 다 즐기시고 그 다음에 2월에서 3월 정도에 슬슬 다시 한번 기획이 돼서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뭐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라이브 방청 환경을 좀 더 개선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 멀리서 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잘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해 볼 생각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즌이 돼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멤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1년 반을 끌어왔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참가가 힘들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은 계속 가실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아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즌 3죠 사실. 그래서 아마 슬슬 될 것 같아. 서양이 바뀌나요? 제가 이제 바뀌면은 사실 저는 편해요. 나 이제 시나리오 쓰는데 이거 거의 일주일 걸린단 말이야. 이 여러분들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걸 머리 굴리면서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내가 빠지면은 마스터링을 할 만한 사람이 국내에 있나? 대체가 되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DM한테 항상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맞아. 숭배합니다 마스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 방송하면서 여튼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플레이어를 하고 싶어요. 모든 던전 마스터는 플레이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던전 마스터를 할 수 있다. 내가 던전 앤 드래곤을 기가 막히게 한다. 서양이 하는 걸 보고서 항상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막 불만을 가졌다 하면은 이제
공식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플레이어들을 괴롭힐 수 있는 기회. 당신이 좋아하는 플레이어를 초빙해가지고 괴롭힐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앞에 간식을 먹고 있어요. 무슨 호두 과자지? 뭔 할머니. 할머니 학화 호두 과자를 구매를 해주신 저희 몽필님에게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피자님.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박스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저희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몽님이 계속 부스럭거리면서 옆에서 먹고 있어. 그거고. 한 많이 6개쯤 먹은 것 같아요. 와 많이 치킨 좋아하나 먹을 봐. 수 있어요? 치킨 큰일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푸덕갈 컨텐츠가 이제 그 캐모니아 탐험대님이 아니라 이 우연한 계기로 캐모니아 탐험대 그 자체인 무언가가 생겨버렸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그니님의 계정으로 돌아갈 거고요. 지금 있는 이 프로덕션 가일 채널 치즈직이랑 유튜브에서 아마 동시 송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널 팔로우 해주시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무슨 컨텐츠를 하든 알람도 받아보고 빨리빨리 들어와서 채팅으로 분탕을 칠 수 있다. 헬스퍼리 망관부. 아 맞아요. 이제 헬스퍼리도 하잖아. 맞아 그쵸? 맞아. 그래서 뭔가 팔로우 방금 뭔가 그니쌤이 봤는데? 자꾸만 이상한 드립을 채팅창으로 치고 있어. 메모장으로 치고 있어. 메모장 켜라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데. 나이는 못 속이죠. 자 박수. 와. 역시 할머니야. 이거네요. 아무튼간에 슬슬 클로징 멘트 쳐야 되지 않을까? 아직 형님? 10분 남았어. 아 10분 남았어? 네. 아 오케이. 그럼 10분 동안 무슨 얘기하지? 그 뭐냐 그 푸덕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원래 푸덕갈이 처음에는 이 토크쇼 같은 SNL 같은 방송만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명맥이 끊겨버려서 아쉬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게 캐모니아를 통해서 방청을 하고 푸덕갈의 라이브를 계속 볼 수 있는 걸로 지속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다음부터 이제 캐모니아 후반부쯤 되어서는 이제 푸덕갈이 자체적으로 퍼레이드라는 행사도 열고 조금 더 다각화를 해서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푸덕갈의 초기랑 지금의 사이에는 캐모니아의 위치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캐모니아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캐모니아가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언제나 이제 캐모니아 하시면은 이런 소식 같은 것도 다 아트나 RT 해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맞아. 그다음에 방송에 와주셔가지고 채팅 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솔직히 FNL보다 캐모니아가 채팅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인정?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캐모니아 탐험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이제 플레이어분들이랑 저랑 이제 이끌고 가는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라이브를 열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꾸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뜯어오는 그니쌤이 있었고 뒤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만들어갔던 콘텐츠라 생각을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팅이나 그런 걸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런 면에서 저도 사실 아이디어 없을 때 채팅창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캐모니아 탐험대 이름이 바뀌거나 시즌이 바뀌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오래오래 가는 컨텐츠가 돼서 좀 나중에는 막 퍼레이드 같은데 밤에 캐모니아 라이브 이런 거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치. 하는 저의 꿈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이게 캐모니아 탐험대를 초반에 했을 때는 그게 체감이 잘 안 되던 거였는데 캐모니아를 한 2회차, 3회차, 4회차 넘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퍼레이드나 아니면은 퍼리즈와 같은 행사를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캐모니아 탐험대 잘 보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해주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서양이도 들었죠. 맞아요. 맞아, 캐모니아 잘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고요. 음. 그럴 때마다 사실 되게 부끄러운데 그만큼 이 푸덕갈이랑 캐모니아 탐험대 컨텐츠를 좋아해주신 분들이 많다는 그런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다 보니까 들을 때마다 엄청나게 뿌듯하고 강한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삼봉이도 들었어? 어떤 거? 그 캐모니아 탐험대 잘 보고 있어요 그런 소리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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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었지. 그러니까 듀크는 난 별로 못 들어본 듀크는 자체 행사에 안 나오잖아. 그 뭐랄까 애초에 DJ 사람 할 때만.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활동을 해야 듣지. 헤이리는 많이 들어? 헤이리가 집에서 잘 안 나와. 신용이가 자주 나오긴 하지. 자, 그러면은 이제 7분 남았거든요. 음. 7분 이제 라디오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두 번째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다들 한번 어땠는지 소감을 라디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라디오 경험자부터 얘기를 합시다. 경험자? 나부터? 네. 사실 이게 첫 번째 라디오 오프 특집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하는 라디오인데요. 사실 라디오를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이랑 결국 말이 많은 거는 고쳐지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라디오를 해보니까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되게 이런 포맷이 가볍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포맷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푸덕갈에서는 이런 컨텐츠를 자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담 없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또 따로 이렇게 말 많이 할 기회가 있으면은 불러주시면은 제가 이제 하루 종일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사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 라디오를 이전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뭐야? 뭐였더라 아마 밴드 기획 특전으로 해가지고 아마 맨제님이랑 같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울링, 홈즈랑 맞아. 비비비 해가지고 아무튼 저도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 형식으로 이제 이 코너에서만 들을 수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혹은 이제 여기서밖에 못 들었었던 이제 캐릭터에 대한 기본적인 설정이었었던가 이제 기믹 같은 거 듣고 난 뒤에 한 번 더 이제 캐모니아 다시 보기 같은 거 보시면 또 감회가 새로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보기도 한번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기서 저 혼자 라디오가 오늘이 처음인 거예요? 나도 처음이야. 왕. 아무래도 라디오라는 컨텐츠 자체가 뭔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나 뒤에서 있었던 저희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우리 같이 시트 짤 때는 어떤 일이 있었고 연습도 어떻게 했고 이제 준비할 때 이런 과정이 있었고 이런 가볍게 라디오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이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정말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다음 라디오에도 이제 많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풀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저도 라디오는 처음인데 저는 이렇게 비하인드 씬을 푸는 걸 사실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여튼 이렇게 이제 같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캐모니아 탐험대를 같이 만들어가는 사람들끼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서 천천히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 기억도 슬금슬금 나고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캐모니아 탐험대 라디오는 여기서 끝나지만 이 털은 좀 드셨나요? 라는 컨텐츠는 계속해서 나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정 행사 이 털좀드가 굉장히 특정 행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라디오를 막 진행을 했었는데 웬만한 행사 다 했어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좀 새로운 좀 더 재밌고 도파민 터지는 그런 주제로 가려고 해요. 지금 그니쌤이 다음으로 저한테 한번 좀 흘려줬던 얘기로는 아저씨 특집인가 좀 이상한 거 있어요. 좀 이상한 안돼 이거 채팅창 터져. 내가 봤거든. 이거 아저씨 나오기만 하면은 채팅창 엄청나게 불타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아저씨라고 하면은 헤이리는 아저씨인가? 삼촌 포지션이죠. 아저씨 맞기는 하죠. 그다음에 좀 뭐라고 하지? 그 에이두 아저씨, 그다음에 꽁 아저씨, 좀 아저씨 타이틀이 붙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나타났어. 참조씨 막 그런 포지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런- 채팅창에 한 명 있어. 아 저기 네 제가 지금 이 닉을 얘기하면 나이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용히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거는 채팅창에 이제 있다는 거죠. 탐라의 아저씨들 절찬 모집 중.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그니쌤이 기획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이제 나오고 싶다. 나 그래도 나름 아저씨 이 캐릭터성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아마 그니쌤이 컨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아저씨 주제도 괜찮지만 이제 뭔가 각자 이제 다들 퍼스트 활동을 오래 정도 하신
분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다들 주인공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다음에 라디오 컨텐츠는 사실 사람 3명, 4명 모아서 오면은 4명 정도 모아서 오면은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각 팀이나 뭐 그룹별로 요즘은 뭐 그룹도 많잖아. 맞아. 아니면 뭐 지인이랑 뭐 서로 예를 들어 뭐 건풍이가 그 건풍 시리즈 동양 그 시리즈 개인 안신? 그런 걸로 뭐 하고 싶다 하면은 그냥 사람 모으면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 아니면은 좀 나 썰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근쌤이나 아니면 푸덕갈 계정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아마 대부분의 긍정적인 유사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절찬 모집 중 모두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라디오에서 내가 한번 신기한 이야기 할 수 있다, 썰 잘 푼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모집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8시가 됐어요. 이제 저희는 치킨을 먹으러 이 루바님이 10,000원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몇 마리 정도는 순살로 바꿀 수 있다. 이겼다 삐락. 나도 순살 너무 좋아. 순살. 순살만 하고 말을 많이. 지금까지 캐모니아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캐모니아. 캐모니아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배식에 감튀라도 그러면은 추가해 다시 주십시오. 한번 정리 마무리 멘트를 해봅시다. 캐모니아 탐험대 라디오는 여기까지지만 이제 다음 연에 아마 캐모니아 다음 시즌 좀 더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바뀐 캐모니아 탐험대가 다시 열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라디오 프로젝트로 가면은 서른 좀 드셨나요는 사실 많은 분들한테 열려 있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은 언제든 컨택을 주시라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더 할 말 없죠?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 끝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야, 감사합니다. 야. 사랑해요. 모두 수고했어요. 잘 자요. 방송 중. 나. 누가 들었을지도. 뭐 됐겠지.